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에질런트 기술지원팀의 이철환입니다. 에질런트에서 지원하는 유전율, 투자율 측정 솔루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측정하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항상 접하는 많은 물질들은 고유의 유전율과 투자율 값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많은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RF 대역의 통신을 위한 적절한 회로 설계를 위해 유전율 2.1의 테프론 같은 재질을 쓰기도 하고 유전율 4.4 정도의 에폭시 재질을 쓰기도 하며 응용 분야에 따라 회로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알루미나 같은 고유전율 재질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필요에 의해 물과 같은 액체의 유전율을 이용하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 물질들의 유전율들은 파장이 짧은 고주파 신호에 따라 그 특성값이 바뀌곤 하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응용 분야에 적절한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머티리얼들의 유전율 및 투자율을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세미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측정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할 목차입니다. 우선 유전율, 투자율 측정의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30MHz 이내의 대역에서 LCR 미터 및 임피던스 분석기를 이용해서 유전율을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 1GHz 대역까지 유전율과 투자율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110GHz의 고주파 대역까지 측정이 가능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전율과 투자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패럴렐 플레이트, 코엑시얼 프루빙, 트랜스미션 라인, 그리고 레조넌트 캐비티와 같은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측정들은 측정 컨셉에 따라서 임피던스, 그 중에서도 캐패시턴스를 이용한 방법과 RF 대역에서의 S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 S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RF 대역, 즉 고주파 신호의 경우에 어떠한 물질의 신호를 인가하게 되면 이 신호는 물질에 부딪힌 후 일부가 반사되어져서 되돌아 나오고 일부 신호는 물질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분석기는 계측기 자체에서 RF 신호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신호를 물질에 인가를 하고 물질로부터 반사되는 신호와 비교를 하는 반사 특성 측정, 그리고 인가하는 신호하고 물질을 통과하고 난 후의 신호를 비교하는 투과 특성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사 투과 특성을 S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물질의 특성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캐패시턴스 측정과 S 파라미터 측정법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모든 측정에는 계측기뿐만 아니라 물질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픽스처, 즉 지그가 필요하게 되죠. 1GHz 이내의 대역에서는 LCR 미터 및 임피던스 분석기를 활용해서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CB 타입의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6451B 또는 16453A와 같은 테스트 픽스처가 필요하고 액체의 유전율을 위해서는 16452A 같은 픽스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페라이트 재질과 같은 물질의 투자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코어 타입으로 가공이 필요하게 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6454A와 같은 테스트 픽스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RF 대역에서는 네트워크 분석기 모델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픽스처와 더불어 S 파라미터 측정 결과를 유전율 및 투자율로 변환해 주기 위한 85070 에코와 85071 에코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함께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러한 여러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GHz 이내의 대역에서 LCR 미터 및 임피던스 분석기를 활용하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턴스 측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계측기로는
40Hz에서부터 110MHz까지 측정 가능한 4294A 임피던스 분석기, 20Hz부터 2MHz까지 측정 가능한 에코 4980A LCR 미터, 그리고 75kHz에서부터 30MHz까지 측정 가능한 4285A 모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측기와 더불어 액체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6452A라고 하는 픽스처가 필요하고, PCB, 세라믹, 그리고 절연 물질들의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6451B라고 하는 테스트 픽스처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계측기가 110MHz까지 커버한다 하더라도 16451B나 16452A 테스트 픽스처는 30MHz까지만 에즐런트에서 스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는 30MHz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16451B 테스트 픽스처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패시턴스는 도체와 도체가 맞닿아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도체 사이에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물질의 고유 특성에 따른 캐패시턴스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16451B는 면적을 가지는 전극이 위아래로 구성이 되고, 이 사이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캐패시턴스 측정값은 수식적인 변환을 통해서 유전율 값으로 환산이 되는데요. 이 수식에 포함된 중요한 항목은 위아래 전극의 면적과 전극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6451B의 위아래 전극의 사이즈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것이고, 거리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두께가 되겠죠. 4294A와 24980A 계측기는 단순히 캐패시턴스 값을 추출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4294A를 이용한 측정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294A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서 자동으로 수식 변환된 결과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시켜줄 수 있습니다.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서 실제 물질이 삽입되어지고 측정이 수행되는 단자에서는 0점 보상의 개념인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는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절차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딩을 해주게 됩니다. 오른쪽 위의 측정 결과는 PCB 타입으로 가공된 에폭시 물질의 유전율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60kHz 주파수 대역에서 약 4.46 정도의 유전율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 4980A LCR 미터의 경우는 여러 주파수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과 물질의 두께만 입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엑셀 시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절차 부분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한 패럴렐 타입의 캐패시턴스 측정을 조금 더 높은 주파수에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계측기는 1MHz에서부터 3GHz까지 측정 가능한 에코 4991A라고 하는 임피던스 분석기 모델이고, 이 계측기에 16453A라는 테스트 픽스처를 써서 1GHz 주파수 대역까지 유전율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16454A라고 하는 픽스처를 써서 1GHz 대역까지 투자율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1GHz 대역은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측정상의 제약사항이 존재하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율 측정용 16453A는 1MHz에서부터 1GHz까지 측정값을 개런티하며, 온도에 따른 물질의 유전율 변화를 확인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55도에서부터 200도까지의 온도 특성을 커버하게 됩니다. 온도 특성을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온도 가변이 가능한 챔버가 필요하겠고요. 이 챔버 안에 16453A 픽스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16453A는 측정 대상물인 플레이트의 두께 부분에 제약이 있는데요. 300마이크로미터부터 3mm까지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투자율 측정용 픽스처인 16454A는 마찬가지로 1MHz에서부터 1GHz까지의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페라이트와 같은 자성체의 측정을 위해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코어 형태로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코어의 측정 가능한 사이즈는 보이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GHz까지의 유전율과 투자율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측정 솔루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을 해 보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MHz에서부터 1GHz 대역의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한 이 49911A 임피던스 분석기와 유전율 전용 픽스처 16453A입니다.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측정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꼭 수행해야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오픈, 쇼트, 로드 측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오픈 측정을 위해 16453A 픽스처의 측정 단자를 오픈시킨 후 오픈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쇼트 측정을 위해 16453A 픽스처의 측정 단자를 쇼트시킨 후 쇼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또 로드 측정을 위해 로드로 쓰일 테프론 재질을 16453A에 삽입한 후 로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측정하고자 하는 유전체를 16453A에 삽입을 합니다. 이후 유전체의 정확한 두께를 계측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유전체의 두께가 적용된 유전율 값이 측정이 되는데 오토 스케일 버튼을 눌러서 측정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테프론 매질의 유전율 값인 2.1을 매우 간단하게 측정하고 있죠. 이번에는 투자율 측정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1MHz에서부터 1GHz 대역에서의 투자율을 측정하기 위한 투자율 전용 픽스처 16454A가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6454A 테스트 픽스처를 에코 4991A 임피던스 어널라이저 단자에 연결합니다. 투자율 측정 또한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 꼭 수행되어져야 되는데요. 16454A에서의 캘리브레이션은 제공되는 쇼트바를 픽스처 안에 넣고 쇼트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16454 테스트 픽스처 안에 삽입한 후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후 측정 대상물의 정확한 치수를 계측기에 입력을 합니다. 샘플의 높이, 내경, 외경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샘플을 넣고 치수를 입력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샘플의 투자율 값이 매우 쉽게 측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캐패시턴스 측정을 위한 패럴렐 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부터는 고주파 대역에서의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기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엑시얼 프루빙 측정 방법입니다. 고주파 대역에서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S파라미터 측정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S파라미터의 측정 결과를 유전율과 투자율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수식들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에질런트에서는 85070 에코, 85071 에코라는 유료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합니다. 우선 코엑시얼 프루빙 방식에 쓰이는 85070 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070 에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측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프루빙 방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 템퍼러처 프루브, 슬림 폼 프루브, 그리고 퍼포먼스 프루브 형태의 픽스처 방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측정은 유전율에 대해서만 가능한 측정 방법으로 고체, 액체, 분말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물질을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프루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 템퍼러처 프루브입니다. 네트워크 분석기와 함께 200MHz부터 20GHz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그림에서 보시는 메저링 어퍼처로 보이는 부분에서 신호가 나오고 물질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은 500원짜리 동전 정도가 되는 측정면을 충분히 감싸줘야 되고요. 이 픽스처를 이용해서 고체, 액체, 분말의 형태들을 쉽게 측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픽스처의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 200도씨까지 온도 상황에서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얇은 형태의 슬림 폼 프루브입니다. 500MHz에서부터 50GHz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두께가 얇기 때문에 고체 형태보다는 액체 형태를 측정하는 데 특성화된 픽스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프루브는 앞에 두 프루브의 장점만을 모은 픽스처로서 500MHz에서부터 50GHz의 주파수 대역과 200도씨 온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픽스처가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프루브 형태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크게 주파수 범위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또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죠. 두껍고 얇고 굉장히 얇고, 그래서 굉장히 얇은 슬림폼 같은 경우는 액체나 분말 쪽에 특성화가 되어 있고, 하이 템퍼러처 프루브 같은 경우는 모든 형태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를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코엑시얼 프루빙 방식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고체, 액체 형태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호를 만들어주고 물질을 맞고 반사되는 신호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제약사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고체건 액체건 신호가 나왔다가 물질을 통과된 다음에 다시 프루브로 신호가 들어올 수 있게끔 물질의 두께가 최소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두께 부분에 대한 제약사항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에 대한 제약사항 부분을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85070 에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설치가 되게 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네트워크 분석기는 GPIB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를 제어를 하게 되고, 네트워크에서는 프루브 형태로 측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S파라미터 측정 방법은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측정상의 여러 오류 성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프루빙 방식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은 세 가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오픈 조건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쇼트 조건 측정,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설정한 스탠다드, 일반적으로는 증류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측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블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프루빙 방식이다 보니까 프루브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 물질 사이에 뭔가 불연속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질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물질의 표면은 매우 깨끗한 형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하이 템퍼러처 프루빙 같은 경우 샘플의 두께에 대한 제약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전율에 대한 루트 값의 역수를 취하고 거기에 20 정도를 곱한 게 샘플의 미니멈 두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조건을 지켜주셨을 때 가장 좋은 측정 정확도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엑시얼 프루빙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의 액체가 어떠한 형태의 유전율 값을 나타나게 되는지를 폴라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폴라 차트의 결과로부터 유전율 값으로의 수식적인 변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 그림은 물과 메탄올, 공기 중의 형태에 대해서 유전율 값이 나타나게 되는 그림입니다. 네, 코엑시얼 프루빙 방식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일단 장점으로는 사용이 매우 간편하고요. 액체, 고체, 분말들 어느 형태나 측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50GHz 대역까지의 매우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 부분은요.
유전율에 따른 두께의 최소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1cm 정도의 두께는 되어야지 원활한 측정이 수행이 될 것이고요. 고체 같은 경우는 측정 표면이 매우 깨끗한 형태를 유지를 해야지만이 정확한 측정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엑시얼 프로빙 같은 경우는 유전율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되지만 투자율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렸던 코엑시얼 프로빙 방식 중에서 하이 템퍼러처 프로빙을 이용한 측정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프루브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하이 템퍼러처 프루브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이 템퍼러처 프루브를 케이블 끝에 연결합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사용될 쇼트킷과 로드로 사용될 증류수를 한 컵 준비했습니다. 쇼트킷은 85070 에코 프로브 박스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으므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셋 프리퀀시를 선택합니다. 이번 예에서는 스타트 주파수를 1GHz, 스톱 주파수를 18GHz로 결정했습니다. 넘버 오브 포인트는 401포인트입니다. 주파수 설정이 끝났고 이번에는 캘리브레이션 조건을 설정해 줍니다. 캘리브레이션 메뉴의 컨피겨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캘리브레이션 타입은 캘키트로 무엇을 쓸 것인지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번 예에서는 오픈으로 공기, 쇼트킷, 그리고 로드로서 물을 선택하겠습니다. 프로브 타입은 하이 템퍼러처 프로브입니다. 리프레쉬 스탠더드 타입은 측정 중간중간에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갱신하는 것인데 이번 예에서는 물을 선택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에서 로드로 쓰일 물의 온도를 정확히 재서 입력을 해줍니다. 조건 설정이 끝났습니다. 설정된 조건을 토대로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메뉴의 퍼폼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창이 나타나는데 메시지에서 언급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언급하듯 프로브를 공기 중에 오픈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계측기는 오픈 조건을 측정하고 난 후 두 번째 메시지로 쇼트 조건을 언급합니다. 메시지대로 프로브 끝에 쇼트를 체결하여 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쇼트 조건 측정이 끝나면 세 번째 메시지는 25도씨 물에 프로브를 담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쇼트를 해체하고 25도씨 물에 프로브를 담급니다. 다시 OK 버튼을 클릭하면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프로브가 물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물의 유전율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저 메뉴의 트리거 메저먼트를 선택해주면 계측기는 측정을 수행한 후 결과값을 85070 에코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 해줍니다. 결과값을 확인해보면 물의 일반적인 유전율 값인 78 정도가 측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를 측정하기 위한 사전 조건인 캘리브레이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 디바이스를 준비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테프론 재질의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 전에 한 가지 언급할 점이 있다면 디바이스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딱딱한 재질의 경우 접촉 부분이 조금만 떨어져도 측정이 잘 되질 않습니다. 확실하게 접촉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즉, 측정면은 최대한 깨끗하고 평평해야만 합니다. 그럼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측정하고자 하는 디바이스의 깨끗하고 평평한 면에 최대한 밀착시킵니다. 메저 메뉴에 트리거 메저먼트 항목을 선택하면 네트워크 분석기는 측정을 시작하고 결과를 85070 에코 소프트웨어에 나타내줍니다. 1GHz 주파수를 확인해보면 유전율 값은 약 2.2임을 알 수 있고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유전율 값은 서서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면
결과값이 일직선으로 나타내어져 있는데 차트 메뉴에 오토 스케일 항목을 선택하면 그래프에 알맞게 확대돼서 결과 파형을 보여줍니다. 우측의 데이터 값들은 마우스를 이용하여 드래그 해보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주파 대역에서의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기 솔루션 중 두 번째인 트랜스미션 라인 측정 방법입니다. 트랜스미션 라인 방법은 8507 에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트랜스미션 라인이라는 것은 신호를 전달해주는 매개체인 전송 선로인데, 대표적인 전송 선로로는 웨이브가이드, 도파관 타입, 그리고 코엑시얼, 동축선로 타입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파관과 동축선로 내부에 측정 대상물을 정확하게 가공해서 집어넣은 후 측정이 수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측정 방법은 코엑시얼 프로빙의 반사 신호만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신호의 투과 특성까지도 포함해서 수행을 하며, 이러한 측정 결과를 통해서 유전율 뿐만 아니라 투자율 값까지도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측정 방법은 코엑시얼 프로빙의 반사 신호만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신호의 투과 특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5071 에코 소프트웨어는 유전율, 투자율 환산을 위한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전송 선로 내부에 있는 측정 물질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치 정보라고 하면 전송 선로의 시작점에서부터 물질까지의 정확한 거리와 물질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이 웨이브 가이드 형태, 두 번째가 코엑시얼 형태의 지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C 컴퓨터에 8507 에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GPIB 케이블을 통해서 네트워크 분석기와 통신을 하며, 네트워크 분석기는 전송선로 기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한 데이터를 PC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트랜스미션 라인 측정 방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측정 컨셉, 또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니콜슨 로스라고 하는 측정 방법으로서 S 파라미터, 반사 특성, 투과 특성을 전부 측정을 해서 유전율 값과 투자율 값을 뽑아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미션 라인에 대해서도 좋은 부분과 나쁜 단점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좋은 점은 8507 에코의 트랜스미션 라인 같은 경우 유전율, 투자율 측정 결과를 모두 제공을 하게 되고요. 픽스처 자체가 매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지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매우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샘플을 매우 정확하게 가공을 해서 도파관이나 동축선로에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사이즈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 중간에 에어갭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또한 가스라든지 액체 타입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다음은 고주파 대역에서의 측정을 위한 네트워크 분석기 솔루션 중 세 번째인 레조넌트 캐비티, 즉 공진점을 이용한 측정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조넌트 캐비티 방식 또한 85071 에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측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외부에 공진기 내지는 도파관 형태의 측정 지그가 필요하겠습니다. 물질을 적절히 가공을 해서 공진기 내부나 아니면 도파관 내부에 집어넣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컨셉은 공진기의 위아래가 비어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집어넣거나, 도파관 같은 경우는 중간 홈에 측정하고자 하는 매질을 집어넣게 됩니다. 측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측정 결과와 물질이 들어간 상태의 측정 결과를 나눠지게 되는데,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측정되는 공진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뀐 두 특성들을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유전율과 투자율 값으로 환산해 주는 게 8507 에코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도파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간 홈 부분에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정확하게 가공을 해서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또 공진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진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진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게 10GHz 주파수 대역에서 유전율이나 투자율 값을 측정하기 위한 전용 레조네이터가 되겠습니다. 레조네이터를 좀 확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윗면과 아랫면 쪽, 다이일렉트릭 레조네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위와 아래에 있는데, 이 사이에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을 집어넣고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캐비티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와 샘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측정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수식 부분에 측정된 결과가 집어넣어진 상태로 유전율 값이 환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레조넌트 캐비티 측정 방법 또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모든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높은 정밀도를 제공을 하며 유전율과 투자율 모두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측기가 가능한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의 측정이 아닌 공진기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특별한 몇 개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측정치를 뽑아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주파수에 대해서 결과가 필요한 경우 공진기가 여러 개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트워크 분석기와 8507 하나 에코를 이용한 측정 방법 중 마지막인 프리스페이스 측정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계측기에 두 개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신호의 반사와 투과 특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프리스페이스 방법 또한 85071 에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샘플의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약간 중요하게 됩니다. 샘플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고 평면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되며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파장 대비 10배 정도의 크기로 샘플이 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며, 샘플의 가공적인 측면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사이즈가 매우 크게 준비가 되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에지런트에서 제공하는 유전율 투자율 측정을 위한 솔루션에 대해서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히 측정 솔루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자면, 주파수에 따라서 패럴렐 플레이트 방식, 임피던스 분석기와 LCR 미터를 사용을 해야 됐었죠. 네트워크 분석기 같은 경우는 높은 주파수에서의 유전율 투자율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코엑시얼 프로빙 방식, 트랜스미션 라인 방식, 캐비티 레조네이터 방식, 또 프리스페이스 측정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네, 전체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엑시얼 프로빙 방식 같은 경우는 유전율만 측정이 가능하며 매우 넓은 주파수, 즉 50GHz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매질의 형태는 액체, 고체, 분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트랜스미션 라인 같은 경우는 유전율과 투자율 모두 측정이 가능하겠죠. 이 또한 매우 넓은 주파수에서 측정이 가능하겠으나 측정 대상물을 정확하게 가공을 해야 되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프리스페이스의 경우에도 유전율, 투자율 모두 측정이 가능하며 현재 325GHz 대역까지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레조넌트 캐비티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전율과 투자율 모두 측정이 가능하며 측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측정 값을 제공을 하죠. 대신에 측정 주파수가 특정 주파수로 제약이 된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존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주파 대역에서 측정 가능한 패럴렐 플레이트 방식입니다.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가장 원활한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샘플의 형태는 얇은 PCB 형태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에지런트에서 제공하는 계측기와 테스트 픽스처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은 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에지런트에서 제공하는 유전율 투자율 측정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측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